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투자 기회로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명쾌한 투자해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매도한 외국인들이 바이오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 주가 역시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시총 20조 원을 경신한 알테오젠의 매서운 질주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주가 전망은 물론 제2의 알테오젠으로 거듭날 바이오주까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지만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실적 시즌에서도 빛을 발하는 실적주는 존재하는 법이죠. 잠시 후 3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기대주, 파이브스타와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이오주에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이오주를 쓸어담은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대표적 수혜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인데요. 이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CDMO, 즉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조금 제공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효과에 최근에 항체약물 접합제의 피해야 주사 제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 흐름을 또 이어갔고요.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이제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대형 제약사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부분도 바로 큽니다.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주가 상승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수급 공백기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마땅히 진입할 만한 대형 섹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논리에서 바이오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죠. 알테오젠 주가 이번 주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꺾이지 않는 주가 흐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역시 재탈환했는데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38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시총 2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기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고공행진인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주가의 상승률은 뭐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될 것 같아요. 피하 주사 관련 기술해서 머크를 포함한 세 곳에다가 기술 수출한 내용들이 재료가 컸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5만 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38만 원까지 7.5배 정도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로열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뭐 40만 원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손이죠. 국민연금 역시 10월 들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면서도 바이오주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금도 제약바이오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이 비중을 크게 늘린 바이오 종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은요, 뷰노,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JW 중해제약인데요. 이 종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주력 제품과 실적 성장을 염두에 둔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뷰노는 주력 제품인 딥카스와 딥브레인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가켄 바이오는 지난 10일에 일본 오노 약품공업과 ADC 기술 이전 계약을 2건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역시 바이오 종목들도 실적에 기반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속에서 바이오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주 정확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이 뽑은 바이오주 투자 키워드와 토픽 종목 확인해 보죠. 기술 수출을 기대해 보자. ABL 바이오 그리고 FDA 승인 플러스 기술 수출 유한양행 비만 치료제를 주목하자 펩트론. 지금 다양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김영구 대표님은 유한양행 이게 좀 올해 들어서 주가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네. 유한양행은 제가 계속해서 렉나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드리고 매수해 두시면은 좋을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매출액도 뭐 14% 성장을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돼서 3분기 영업이익만 벌써 347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3,800% 네. 이렇게 또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렉나자의 미국 상업화 기술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익성 높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번에 리브리반트의 병역요법 또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임상 3상이 또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16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이 주가는 결국 알테오제네자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만 원은 돌파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훈 대표님도 이제 기술 수출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탑픽으로는 ABL 바이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라고 하면 먼저 기술 수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ABL 바이오는 최근 담도암 치료제죠. ABL001이 임상 승인되었습니다. 기술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내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2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모두 경쟁사들이 기술 수출이 반환되었다는 점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에 ABL503과 ABL103이 기술 수출이 유력시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FDA 1차 치료제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면 향후 매출에 있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이 점도 신규 진입하기에는 매력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이제 한결같이 비만 치료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싶을 정도로 네. 다른 바이오주들의 성장세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 날 이제 나올 노보디스크의 위고비가 이제 국내 네.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인데 이때 이제 단기 파동으로 한번 끝날 수가 있겠지만 출시된 이후의 매출 그러니까 실적이죠.
지금 노보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화이자보다 더 높게, 화이자보다도 더 성장한 상황이 바로 이 매출 때문인데 국내에 출시된다면 이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사람 빼고 계좌는 살찌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펩트론이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와 이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마디로 임상을 진행해서 이 임상이 성공적이면 이 펩트론의 기술에 이 일라이릴리의 약제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임상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일라이릴리의 다른 약제들까지도 이런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펩트론의 주가가 이제 전고점에서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같은 테마에 속한 다른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은 빼고 계좌는 살찌운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교육적이죠. 네, 바이오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확인해 보죠. 최근 삼성전자가 조금은 이제 우울한 이슈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추정치를 밑돌았는데 발표 직후 삼성전자 경영진은 또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영 실적 부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진이 실적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일인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반도체 부문이 부진이 뼈아픈데요. HBM의 퀄테스트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과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다시 신저가를 새로 쓰면서 주가 역시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개인들의 최애 종목이자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지난 7월 11일 52주 최고가 88,800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는 6만 원 선에서 내려온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7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했고 연초 대비해도 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부진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최근 한 달간 25%가량 상승했고 연초 대비 무려 150% 이상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반등에 나섰고 연초와 비교하면 25%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기존 95,000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NH투자증권은 92,000원에서 9만 원으로 유진투자증권은 91,000원에서 8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나홀로 겨울을 맞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구겨진 체면을 언제쯤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주가 분석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전자 기대감이 무색하게 삼성전자 주가 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들이 끌어내리는 양상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53.46%까지 줄어들었는데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는 9월 3일부터 21거래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금액은 10조 원대에 이릅니다. 역대 삼성전자 연속 순매도 최장 기간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인데요. 이때는 4조 4천억 정도의 거래 매도 금액으로 지금이 이때보다는 2배 정도 가량 매도 금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실적 우려와 함께 이제 전일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론 2탄 보고서를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좀 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TSMC를 밀어주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그런 좀 부분도 있고요. 또 공포에 사서 과열에 팔아라라는 문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과열이 아닌데 팔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과열이었는데 7월 11일 88,800원까지 최고점일 때
순매수했었던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보고서랑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다를 통해서 누가 눈물 짓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7월 11일까지 사고 있었던 외국인은 해당 기간에 짧은 기간 6조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최근에 팔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8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외국인들이 7월 11일까지 6조 원가량을 순매수했고 이때의 평균 단가는 8만 원대 중반선, 지금 8조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평균 단가는 6만 원 초반선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7월 달까지 매수한 다음에 8, 9월 동안 손절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고 있는 외국인이 더 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다수의 증권사에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겨울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터널이 어두울 때가 가장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 그 동투기 전 새벽에 예, 어둡다.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싸긴 한데 건드리기는 조금 매수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딱 변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혁신은 혁신이고 혁신에 이어서 뭔가를 실적이라든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하루에 500만 주씩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는 과정. 두 번째로는 HBM3의 테스트 통과,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온다면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로 돌아설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전자를 벗어나서 6만 5천 원, 7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수급이 좀 돌아서는지, 그다음에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는 달리 지금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했고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역시 19만 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반도체 대장주들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강한 믿음이 느껴지는데요. 두 번째로는 둘 다 안 산다라는 의견이 많은 걸 보면 반도체주에 대한 회의감도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김태훈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또 반도체주 투자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주식에서 가장 기본은 돈을 버는 회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 회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가인 140불에 약 6% 차이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을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약 30% 정도 주가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 그런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역시 SK하이닉스와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서도 나홀로 혹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선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태훈 대표님은 신규 접근은 아직이다. 그리고 김용구 대표님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김호영 대표님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김호영 대표님,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또 크고 예. 좀 길게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삼성전자에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지금 개인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진입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항상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이유는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D램 구조이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을 적층형으로 사용한 HBM이 주력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야말로 장기적으로 이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을 만한 저력, 즉 자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선은 마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가격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고액 투자자라면 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괜찮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탄력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종목보다는 이 두 종목의 밸류 체인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봐도 HPSP라든지 DI와 같은 검사 장비 업체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김태훈 대표님은 그래도 지금은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대표님과 의견이 비슷한데요.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1.0배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부담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단기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죠.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인데요. 앞서 두 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지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HBM3E 네, 최신 HBM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와 같은 어떤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